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낮 12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며 대화로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결국 북한도 핵을 폐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임 초의 북핵 문제에 대한 그 정책적 기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 문재인 정권하고 친한 안보관계 장관, 부총리 등을 지낸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참고 견디겠다. 그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은 북한이 그 전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폭파하고 DMZ의 북한 초소의 군사 병력이 배치되고, 그리하여 사실상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남북 공동 성명, 그 합의서가 파기되는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가 이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 뒤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간 더 연장하겠다는데 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관을 붙이기로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와는 정반대로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제재 완화를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 이 기조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은 오히려 핵 개발을 고도화해서 핵탄두를 50개 정도 보유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ICBM의 성능도 상당히 개선됐을 뿐 아니라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SLBM도 곧 개발이 완성된다고 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아주 고도화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계속 얕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힌 형국입니다. 그 사이 문재인 정권은 9.19 합의에 의해서 DMZ 우리 쪽의 무장을 사실상 해제하는 데 순응을 한 반면에 북한은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로 돌려 세웠습니다. 대화 촉진제로 한미 훈련을 북한의 요구대로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아주 폭탄 선언과 같은 발언을 내뱉자 통일부는 즉각 처벌법을 마련하겠다고 그러고, 여당에서도 그 처벌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권의 실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른바 워킹그룹, 북핵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실무회의, 한미실무회의, 이 워킹그룹의 존재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 등이, 지승호 의원이 탄생한 것, 이것도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F-35 전폭기의 우리 공군이 전개하는 것, 이것도 그 존재도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여권 실세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워킹그룹도 해체하고 F-35도 더 이상 도입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탈북민 국회의원 당선된 것도 사퇴시켜야 되겠다,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한을 깔보게 해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요인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남북관계 사태는 결과적으로 악화됐고 그러는 사이에 한미동맹의 결정적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측근 핵심 실세들은 한미동맹은 애초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반미 좌주화 길로 가야 된다. 아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걸 폐기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평택기지도 아주 폐쇄하고 싶다. 폐쇄하고 전부 미군 나가라.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본심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기조니까 자꾸 대화 참고 견디고 이 모든 파탄의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상호 방위조약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문재인 정권은 은필칭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민주 진보 정권이라고 자임하면서 한일 관계를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일본 수상 오부치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이전으로 되돌려 나와버렸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측근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 그 기억하세요? 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 미래지향적인 선언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거. 정경 분리하고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우리가 우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대들 지금 정권에 와가지고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매국노고 토착 왜고고 친일이라고 조국인가 하는 사람이 그랬지요. 이런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그래야 지난 3년 동안 한미관계 균열, 한일관계 파탄, 그래야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국가 원수가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모욕을 당합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A 조직폭력배, B 조직폭력배 집단이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할 때에 인원수가 많고 가지고 있는 칼, 방망이 등의 흉기가 많으냐 이걸로 가지고 지배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기가 강하냐 어느 쪽이 기세에 눌리느냐 이것으로 조폭의 지배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세가 강한 쪽이 기세가 약한 쪽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특히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김정은은 조폭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자 참고 견디고 기다리겠다. 이 발언도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 기세를 올리게 한 효과를 갖고 오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무망하다. 그런 점에서 희망이 없다.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정권교체되는 사이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제1야당도 저렇게 무기력하고 결국 국민이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보고 극단의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광화문에 다시 나서서 이걸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